안녕하세요. 주식비연서입니다. 주님들과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주분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주말간 10월 12일이죠. 10월 12일 날 포스코 홀딩스 주가 전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좀 집중해야 될 사안이 바로 뭐 유럽의 철강 관세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포스코 홀딩스의 수혜다. 요거를 제가 이제 주주분들께 좀 주말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중국이 이제 휘토류 하나만 통제를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실질적으로 리튬까지 통제해버리고 우라늄까지 통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흑연까지 통제를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포스코 홀딩스의 재평가 시기가 갑작스럽게 지금 이제 직면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은 이거를 좀 볼까 해요. 뭐냐면은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뭐 떴다방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지, 이거를 지난 1기 정부, 트럼프 1기 정부와 좀 비교를 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를 통해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흑연, 리튬 뿐만 아니라 휘토류, 그리고 이제 우라늄 농축까지 손에 지금 집어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 정말 전부 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결론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미중 무역 전쟁은 쉽게 끝나질 않는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도 이제 쉽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더 빠딱 세울 수 있는, 고개를 더 세울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에 속한다. 여러분, 전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니까는 단기적인 측면도 뭡니까? 주가는 위로 때려줘야죠.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금 트럼프 1기 정부의 미중 무역 전쟁은 2018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주식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때부터 사정없이 주가가 밀려버렸습니다. 사정없이. 그래서 뭐 이제 요 전에 제약 바이오주들이죠. 뭐 네이처셀이라든지 이제 뭐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뭐 CMG 제약 등 뭐 요러한 제약 바이오가 요때 더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 7월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제품 25%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1기 정부 때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언제 종료가 됐냐면은, 자, 2020년 1월 달에 1단계 무역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대략 1년 반 동안 무역 전쟁이 지속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도 이게 이제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양국은 계속해서 상호 보복 관세를 주고받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이제 2기 정부에 있어서 무역 전쟁은 좀 다른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무역 전쟁의 성격이 결론적으로는 AI입니다. 중국도 이제 코로나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해봤을 때 AI뿐만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라는 어떻게 보면 무기를 또 손에 집어 넣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의 밸류 체인도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보고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 어디입니까? 전부 다 이제 덱스처러스 핸드, 로봇손부터 액추에이터까지 모두 다 지금 중국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요 상황에서 중국은 휘토류라든지 리튬, 미국에 더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국가 경쟁력이죠. AI, 휴머노이드,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라든지 제약 바이오 등 상당히 지금 이제 미래 먹거리들에 있어가지고 본격적인 싸움이, 승부가 지금 이루어지는 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3에서 5년 이상 지금 더 지속이 되고 있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게 무역 전쟁을 넘어서서 전략 자산 전쟁 혹은 기술 냉전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기 정부 때보다 더 진흙탕 싸움을 지금 이제 해 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포스코 홀딩스의 단기 성장률을 봐야 됩니다.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갑자기 휘토류뿐만 아니라 리튬, 그리고 인조흑연 음극재 요거 이제 통제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새로운 무기를 뭐라고 제시를 했습니까? 배터리, ESS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대형 원전이죠, 여러분들. 대형 원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이렇게 또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스터빈. 대형 원전이 짓기 전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 가스터빈에다가 의존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전력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려면은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듯이 ESS의 활용은 절대적이에요. 지금 중국이 요걸 알고 배터리에 대한 목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의 목을 조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마저도 중국이 장악을 해서 계속해서 쪼이고 있으면은 이거 포스코홀딩스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대안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흑연도 전 세계 98%를 중국에다가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리튬, 흑연, 우라늄 농축,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다양한 광물, 니켈이라든지 다양한 광물들을 지금 이제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지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주가 측면에서도 리레이팅, 이거 드라이브에 대한 속도가 빨리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요러한 현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상황만 믿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주주분들께 이제 이성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상황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뭐 떴다방처럼 반짝하고 끝나는 이러한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이 아니다. 오히려 장기전이 된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도 장기전으로 흘러가겠죠. 물론 뭐 장기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장기로 봤을 때 올라갑니다. 그 말이 이제 숨어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이슈가 있어서 오늘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도 반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측면도 약방의 감초처럼 좋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의 PBR 자체가 이게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PBR 0.39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거는 진짜 욕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HMM, 자, 이것도 억울한데 정부에서 이제 HMM 매각한 다음에 이걸로 또 세수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는 야, 포스코 홀딩스 니네가 HMM 인수해라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포스코 그룹이 현금이 7조 원 약간 넘게 있는데 이거 전액을 HMM 인수에 활용을 해라. 아, 이거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폭탄 떠넘기기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도 장인하 대표가 실질적으로 HMM을 저는 인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북극 항로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 북극 항로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북극 항로는 물론 이제 뭐 트럼프도 이 북극 항로를 이제 패권으로 또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북극 항로 패권. 이제 트럼프도 이걸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같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패권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 자체가 결국에는 원자재 단으로 계속해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뭐 북극 항로까지 보면은 좋겠지만은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뭐 불도 꺼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HMM 인수하면은요 이거 이제 뭐 배 발주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이거 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라리 그냥 하던 거를 더 잘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갑자기 이야기가 딴 길로 샜는데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지금 차라리 이제 미국 쪽의 사업이죠. 우라늄 농축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원자재 구리라든지 계속해서 넓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더 남는 장사를 하는 건데 일단은 뭐 PBR 자체가 너무나도 극심한 저평가니까는 이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회복 탄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기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인 측면이라는 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3에서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단기적인 측면은 6개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6개월이 약간 길 수도 있겠지만은 6개월 정도 되면은 얘가 극심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으로 회복 탄력성 높게 받겠죠. 그러니까 0.7배니까는 48만
6,400원 정도, 시총 39.4조 원 정도. 요 정도가 단기 정도에 때를 줄 수 있는 이제 주가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 적정 주가로 붙으려고 하는 속도가 마치 자석 마냥 이렇게 갈 것이다. 중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0.9배 정도가 됩니다. 62만 5,400원. 그래서 이제 수익 일부가 현실화가 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수원과 이제 미국의 센트러스 에너지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하니까 지분 투자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그룹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배터리 이중 호재를 지금 이제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로는 1.1배는 넘게 때려야겠죠. 이걸 초과시켜야겠죠. 이걸 찢어버려야겠죠. 1.1배에 대한 이 PBR을. 1.1배만 되더라도 76만 4천 원입니다. 1.1배만. 근데 이게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배터리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인 미래 산업에 필요한 동력이다 보니까는 PBR 1.5배도 정당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어렵게 또 느껴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수익을 볼 때 이 수익을 선점하는 방법은 분석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차트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이쪽에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이지만은 크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탄생을 합니다. 분석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히려 주주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탈이 날 수가 있다. 여러분 마이너스가 된다. 조급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렇다 보니까는 어차피 얘가 알아서 고개를 더욱더 들어 올려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48만 6천 원 정도를 때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가격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넉넉한 요 가격까지 때려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넉넉한 수익권으로 이제 맞춰줄 수 있는 그 구간이 지금 구간이다. 여러분 지금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원자력 배터리 정말 뭐 이러한 이 메터리얼스 자원의 부자다라고 할 정도로 분명 많이 나올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 대한 이제 대미 철강 관세죠. 요것도 이제 풀어줘야죠.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지. 포스코 그룹이 리튬 대주고 흑연 대주고 우라늄 농축해주고 니켈까지 대주고 그러면은 아니 철강 관세라도 줄여줘야지. 포스코 그룹만이라도.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포스코의 지금 대미 철강 관세인 50%도 해소할 수 있는 성격의 호재를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지금 구간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180억 샀어요. 180억 샀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많이 팔고 적게 사고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은 비중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여러분, 비중을 늘리고 있다. 비중을 지금 늘리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먹을 여력은 충분히 지금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얘가 요 슈팅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흐름을 보였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바닥을 뭐 10중 바닥, 6중 바닥, 7중 바닥 이렇게 다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바닥을 오래 다지면 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두산 이 주가는 4배, 3배 이렇게 오른다. 포스코홀딩스는 충분히 그 4배, 3배 오를 수 있는 뭐 여력이 되는 이러한 주식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죠. 지금 오늘 시장 아시다시피 이제 휘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이 20% 이제 그 전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 날에도 1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2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휘토류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이 다 1,000억 원 미만이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후불어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후불어도 날아갈 정도로 종이 비행기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전략방에서도 실질적인 히토류 기업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일요일 날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략방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5인 체제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출신, 그리고 이제 은행권 출신, 그리고 보험권 출신, 그리고 증권가, PB, 반포 쪽에 PB 출신, 그리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운용 경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수백억 자산을 이전에 프랍으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다 이렇게 인맥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5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 제도권 출신이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는 항상 사업 보고서를 살핍니다.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이 이러한 테마주는 단기에는 상승을 줄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좀 제한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 보고서를 이제 살피는 이유가 국민연금이나 이러한 기관 출신들은 중장기적으로 수백 프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살펴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전략방에서는 지난 3월 달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이제 국민연금 출신 분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3월 5일이죠, 여러분들. 3월 5일 날에 보시다시피 원익홀딩스를 4,400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이제 국민연금 출신 분이 요거는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은 국민연금이나 이러한 기관들은 뭐 틱틱이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쭉 끌고 가는 안정적인 주식들을 우선적으로 찾는 게 특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방에 이제 입장하시게 되면은 돈 주고도 우리가 못 보는 이러한 기관의 전망, 안목,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 요렇게 원익홀딩스 오늘 얼마 갔죠, 여러분들? 4,400원대 추천드려서 22,700원까지 갔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전략방에서는 주력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휘토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저희 5인이 크로스 체크를 해본 결과 KBS 방송을 통해서 검증이 끝난 기업. 실제 휘토류를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디에서? 청주 오창에서.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업보고서까지 좀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이제 국내에서 휘토류 생산량은 1만 톤인데 지속적인 투자로 5만 톤까지 증설시킬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호주 기업의 지분 또한 공시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한 기업입니다. 사업보고서 다 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호주 국영기업과 이제 호주 내 휘토류 광산 확보에 역지분 투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은 유니온 머티리얼보다 2배 더 낮은 446억 원입니다. 얘는 후후 불면은 그냥 더 날라가겠죠. 현재 주가 2,400원대고요.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 물량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휴머노이드 기업이죠. 휴머노이드 기업 서머모터에 들어가는 네오디뮤 요거에 대한 공급 계약 또한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이미 다 검증을 끝냈습니다. 원익홀딩스처럼. 그래서 1,200분이 확인을 하셨는데 오늘 오히려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나왔어요. 오히려 좋은 거죠, 여러분들. 왜? 아니 지금 얘네들이 이 현상 치면은 여기에서 밀리면은 리스크가 커져요. 근데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 심지어 흑자만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이제 추가적으로 휘토류 전진 기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업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주식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전략방에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휘토류 관련주들의 특징이 뭐다,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가볍다. 그러면은 이 현상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민연금 출신 분이 쭉 끌고 가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2,400원 얼마까지 올라가요? 밸류에이션까지 제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이 주식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전략방은 실제로 이렇게 수익까지 이렇게 내드리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월 13일 날에 이제 밀렸잖아요. 아침에 밀리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 출신 분이 이렇게 오전에 밀렸을 때 호가창 보여드리면서 현재가로 대응하셔라. 실질적으로 이제 다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대응했다. 알려준 대로 이렇게 대응했다. 라고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또 인정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실제 계좌에 여러분들께서 보탬이 되시게끔 도움이 되시게끔 이러한 데이터들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 인증 이렇게 또 해주셨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입장하셔서 이러한 단기적인 수익 그리고 지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단기 수익을 좀 크게 챙겨갈 수 있는 이러한 주식이 지금 히토류다. 그래서 이 주식도 여러분들 100%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하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